임차인 지금까지 너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앞으로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임차인을 피할 수 있는 절대 노하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집 계약할 때 꼭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이라고 하는 대신 라고 말해주죠. 문제는 지금까지 임차인이 일대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니다.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할 때 세입자가 법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니까 안정적일 거다. 월세 밀릴 일 없을 거다. 보증금 문제 없을 거다. 게다가 약간 높은 월세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임대차 3법 적용도 안 받으니까 계약을 2년이나 1년으로 필요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 5% 상한선도 제약받지 않죠. 그런데요, 법인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시키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 한 명 바꿨는데 권리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대표이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대표이사는 직원이 아니라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임대인을 힘들고 낭패스럽게 만드는 일인지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법인 임차인 위험 포인트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왜냐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인도와 주민등록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법인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법인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에서 아주 취약하죠.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임차인이 중소기업 법인일 것, 직원 거주용으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해당 직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직원의 주민등록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만 임차인으로서 주임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아휴, 그건 그냥 놔두고 계약을 할 건데요. 하면서 좀 불안하니까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거의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래도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이 상황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높죠. 임대인 입장에서 법인 임차인은 보호구조가 일반 임차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사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임대인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법인의 전세권 설정 요구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의 보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임차인과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임대인 아주 골치 아픕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 살던 직원 변경 시 대항력이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찌어찌 조건을 맞추고 대항력을 갖추어서 임대차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A 직원이 입주해서 기숙사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1년 뒤 직원 A가 퇴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새 직원 곧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심히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몇 주 동안 집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건물에 권리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인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후 새 직원이 들어와 살면서 전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다시 시작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기존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은 건데도 나중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이 골치를 썩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직원 교체가 잦은 회사는 이 위험이 더 큰데요. 임대인은 직원 변경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뒤에 절로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참, 그리고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이사 거주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들어와서 사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순간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대표이사는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에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사택 구조에서 대항력은 직원 거주, 그리고 직원 전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직원으로 인정 안 되는 판례에도 존재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전입했는데도 대항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상황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문제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골치가 많이 아프죠.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인은 생각합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살 거니까 꼭 집을 깨끗하게 성관 의무를 다해서 잘 관리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죠. 기숙사라는 특성상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죠. 의외로 많아요. 저의 경우도 중소기업 기숙사로 임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3룸을 직원 3명이 같이 사용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3명이나 되니까 잘 관리하겠지, 당연히. 했는데 웬걸요. 나중에 이 사진 뺄 때 가보니까 방에 환기를 잘 안 시켜서 그런지 곰팡이에, 먼지에, 아유, 게다가 주방 싱크대는요,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그 회사 대표님께 도배와 입주 청소 해주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요청드렸어요. 참, 임대인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법인 임차인 계약할 때는요, 이 5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 첫 번째,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실제 거주자가 직원인지 또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대표이사인지 일반 직원인지 꼭 구분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직원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설정하시고요. 다섯 번째, 주거용 사용으로서 선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특약입니다. 자, 이 5가지 안 보시면요, 임대인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런 특약 넣어서 계약하세요. 예를 들어서 실거주 직원을 지정하고 변경 시 임대인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한다. 전입 완료 자료를 제출한다. 주거용 외에 사용은 금지한다. 자,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임차인 계약은 회사라고 안전한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직원 변경이 리스크입니다. 대표이사 거주도 예외죠. 특약 없이 계약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는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해서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자, 긴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내용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서 막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지인 있으시죠? 지금 바로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